자, 반갑습니다. 일단은 어제 경기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쉽다. 공지에도 적었지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미들즈 프렌을 데려갈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스트라스 3.5 프렌을 데려가면은 결국엔 배당이 안 나왔고 두 배가 안 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2 프렌 가자니 뭔가 애매해서 언어보도 너무 고민돼서 결국엔 이제 뭐 무랑 핸디무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3대 3으로 비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이게 항상 왜 끝나고 나면 아쉬운지. 예. 자, 그래서 오늘 4시에서 5시 사이에 온다고 했는데 방금 이제 분석이 끝났습니다. 분석이 끝났고 아직 조합은 아직 짜기 전이거든요. 일단 추려만 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무승부 갈 거 가고 뭐 언오버 뭐 승패 나눠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40경기 되는데 건너뛰는 경기가 거의 한 10경기 그 정도 되더라고요. 좀 애매해서 10경기 좀 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미축은 따로 분석은 없습니다. 내일 7시 오전 7시 마감되는 거는 이따 저녁에 제가 혼자 이제 그 구독자 게시판에 따로 올려드릴게요. 따로 올려드리고 조합도 이따가 해축 조합 먼저 나가고, 그거는 이제 확실히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구독자 게시판에 올릴 때 뭐 그냥 분석 결과만 보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7시를 아예 다 건너뛰어서 내일 오전 10시만, 그거는 이제 내일 오전에 방송할 수는 있겠죠. 유튜브에 따라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직 미축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으니까 이게 40경기 보기도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축은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시 경기도 이제 10시랑 이제 두 타임밖에 없거든요. 시간대가. 내일 아마 마지막 경기일 거예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경기도 이제 10시인가 있기 때문에 7시 경기 봐서 괜찮으면 뭐 한두 조합 정도 데려갈 수 있지만, 애매하다 싶으면 오늘 해축만으로도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늘 무가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 빼기 어렵다 싶으면은 뭐 3무로 돌리든 2무로 여러 개 나누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판단 미스였다. 방송국에 쏘신 거 후원 감사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뺄 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한 거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옥스퍼드 더비 카운 프렌 봅니다. 프렌. 오늘 일부만 공개를 할 거예요. 반도 공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건너뛰는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건너뛰는 거를 표시할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게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데 프렌 봅니다. 프렌. 그리고 퀸즈가 요새 성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미럴도 원정 성적이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홈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까지 무승부 보기에는 무가 너무 많더라고. 물론 이게 뒤에 분석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분석할 때도 그렇게 봤지만 왠지 뭔가 무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즈 승. 그리고 사우스햄튼하고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승패보다는 언오버로 가는 게 좋다. 해서 저는 오버 봅니다. 오버. 오버 보고 앞에 좀 빨리 마감되는 것들은 따로 그렇게까지 언급은 안 할게요. 그리고 노팅엄 첼시는 패스를 하는 이유가 지금 노팅엄이 그 포스텍이 간 이후에 아마 1승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첼시도 당연히 이제 이길 확률이 높긴 한데 이게 A매치 경기 이후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결장 부분들도 불투명한 선수들이 좀 있어서 이게 원정이고 노팅엄이 이게 오늘까지 지면 아마 감독이 잘릴 확률이 크거든요. 그리고 첼시가 이제 뭔가 부상자들이 좀 많아요. 공격도 그렇고 미드필더도 지금 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서
이게 만약에 출전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지난번 이제 브라이튼전처럼 뭐 퇴장 이후에 또 역전패를 당할 수도 있고 원정이 첼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무실점 경기가 없어요. 그래서 패스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비야 마요르카는 세비야 승부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마엔은 못 봤다 맞아. 왜냐면 마요르카가 이제 워낙 지금 꼴찌긴 한데 꼴찌 같지 않은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졌던 경기들 보면은 바르샤전 빼면은 다 한 골 차입니다. 빌바오전도 좀 아쉬웠고 근데 세비야가 요새 그 지난번 바르샤전 4대1 대승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라요까지 이기면서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마요르카 당연히 이제 연패도 탈출해야 되고 동기부여도 있긴 하지만 지금의 세비야하고의 득점도 2배 차이고 이기기엔 좀 벅차지 않나. 그렇다고 세비야가 뭐 홈 성적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요르카가 4전 전패이기 때문에 원정 그리고 부상이 크게 없어요. 오히려 마요르카는 뭐 미드필더 퇴장도 있고 공격에도 이제 결장이 있기 때문에 세비야 상대하기가 좀 빡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비야 승 보고 넘어가고 이게 이제 앞에 세비야까지가 딱 그 먼저 시작하는 8시 반부터 9시 경기이기 때문에 얘네는 갈 거면 따로 가야 돼요. 얘네만 묶어 가든 여기서 골라 가든 아예 제외를 하든 그래서 아마 얘네를 가게 된다면 조합이 못해도 7시 반까지는 빠르면 7시까지 아무리 늦어도 7시 반까지 1시간 전에는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나갈 거고 이 경기를 안 가게 된다면은 한 30분 정도 한 8시 늦어도 8시 보통은 9시까지 보냈는데 9시는 너무 좀 빡센 것 같고 토요일이라 8시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7시에서 늦어도 뭐 8시 안에는 발송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아직 조합 중이라 조합을 하고 방송을 킬까 하다가 방송 먼저 키고 유튜브도 업로드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은 잠깐 스톱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레체 사소올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어차피 이제 10시 마감이기 때문에 거의 본 경기라고 봐야죠. 레체 사소올로는 무승부 봅니다. 왜냐면 레체가 최근에 이제 2경기 무패인 것도 있지만 사소올로가 생각보다 원정에서의 성적을 보면 리그에서 쉽게 안 져요. 지난 그 엘라스전 이기면서 연승 중이기도 하고 인테르 크레모네도 비길 뻔 했거든요. 한 골 차. 그래서 무승부 본다. 오늘 이런 경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많으면 머리가 좀 아파요. 제 입장에선 이게 어느 거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승패는 골라갈 수는 있는데 무승부는 어느 걸 빼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네임드 있는 팀들의 이제 무승부를 봤을 땐 걔네끼리 묶어 갈 거냐 아니면 그거 상관없이 그냥 순서대로 묶어 갈 거냐. 원래 제가 이제 그런 네임드끼리 묶어 가다가 최근에는 또 순서대로 묶어 가다가 그냥 꾸준히 하다가 뭐 어떨 때 이제 또 묶어 가면은 순서대로 간 게 맞고 그러니까 요새 계속 뒤죽박죽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고민이긴 합니다.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피사하고 엘라스 둘 다 이제 못합니다. 엘라스가 아직 1승이 없고 피사도 마찬가지로 1승이 없습니다. 둘 다 득점이 이제 언더가 많기 때문에 그럼 언더를 봐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경기가 다득점이 나올 수도 있다. 어느 한쪽이 이기면서. 그래서 배당 대비 언더는 별로고 엘라스도 지금 3경기 연속 골이 없고 컵대회 포함 피사도 3경기 연속 나폴리전 2골이 있고 엘라스도 우디네세전 1골이 있긴 하거든요. 홈에선 유벤투스전. 그래서 그냥 무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무승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인츠하고 레버쿠젠. 오늘은 좀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굳이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츠 레버쿠젠. 마인츠가 상당히 안 좋죠. 레버쿠젠 상성에서도 밀리고 그리고 이 홈에서의 그 실적을 보면은
무득점입니다. 무득점. 전패고 3전 전패. 이러면 당연히 레버쿠젠 가야겠죠. 근데 이 레버쿠젠이 뭐 챔스도 이제 병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마인츠는 이제 컨퍼런스라서 그 정도의 부담감은 아니라 생각이 들거든요. 일정도 좀 더 뒤에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함부르크 원정도 4실점. 그러니까 그 마인츠도 아직 믿음이 가진 않는다. 부상이 막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오히려 레버쿠젠이 지금 패트릭 시크도 부상이고, 뭐 틸만도 애매하고, 거기다 수비 쪽에도 또 부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배당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흐름대로라면 레버쿠젠이 배당이 엄청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2배 살짝 넘은 거 보면 레버쿠젠의 부상, 왜냐면 마인츠가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최근에 아무리 챔스 일정이 있어도. 그래서 결론은 뭐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기. 마인츠가 이 홈에서 첫 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언어보다 애매하고 그냥 건너뛰는 게 맞고. 자, 그 다음 경기 라이프치 함부르크는 라이프치 승 봅니다. 함부르크가 최근에 성적이 좋긴 해요. 뭐 3경기 무패, 뭐 지난 마인츠전 4대0까지. 근데 냉정하게 원정만 보면 암울하죠. 왜냐면 함부르크의 원정은 무득점이기 때문에 2번 비겼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라이프치가 홈에서 이제 2승 무패고, 얘네가 딱히 일정이 없습니다. 챔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작년에 잘해서 이제 챔스를 간 게 아니라서 리그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승의 마행까지 봅니다. 딱히 이제 뭐 공격에 큰 결장도 없고 1마인 정도까지는 보면 되지 않을까. 자, 볼프스하고 슈투트는 볼프스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 볼프스가 이제 뭐 홈에서 잘해서 볼프스 프렌을 보냐, 그게 아닙니다. 볼프스 지금 3연패. 그리고 득점이 최근에 또 좀 저조해요. 리그 초반엔 그래도 다득점이 좀 있긴 했는데, 그럼 왜 프렌을 보느냐? 슈투터가 지금 유로파 제외하면은 리그에서 성적도 4연승 중이고, 뭐 실점도 적고, 뭐 다 좋은데 볼프스 프렌을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슈투트의 공격에 이제 데미로비치, 그리고 이제 어시를 3개 기록하고 있는 르웰링, 이 선수도 이제 부상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볼프스도 부상이 있긴 한데 임팩트에 비하면 슈투트에 비해 훨씬 더 지금 상황이 더 좋은 편이고, 볼프스가 이제 4연패까지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최근에 라이프치전 지긴 했지만 이제 한 골 차였고, 그 전에 쾰른 3대3. 그리고 슈투트도 원정에서의 그 성적을 보면은 쾰른전 2대1 승리, 뭐 프라이 1대3 패배. 예전에 컵 대회도 일부 아닌 팀한테 3대3으로 비겨가지고 연장까지 갔기 때문에 유니온 베를린한테도 졌죠, 1대2로. 그래서 볼프스 프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승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좀 애매하면은 그냥 오버 찍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하이덴하임하고 브레멘 무승부 봅니다. 뭐 보는 이유는 애매하더라고, 이 경기. 그러니까 무승부긴 한데 좋아 보이는 무가 아닙니다. 왜냐면 하이덴하임도 보면은 무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브레멘은 홈에서 한번 비긴 거밖에 없고. 그래서 무승부 보든가 건너뛰든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쾰른 아우쿠. 쾰른 지금 성적 보면은 아우쿠하고 이제 순위 차이는 좀 나죠. 그리고 뭐 최근에 한번 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2부에서 올라온 팀 치고는 초반에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득점도 좀 꾸준하고. 아우쿠는 처음에 이기고 이제 마지막 이제 볼프스 경기를 이겼는데 그 사이에 다 졌거든요. 근데 아우크도 보면은 득점만 보면 쾰른하고 같습니다. 실점이 좀 더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요런 건 그냥 오버 찍는 게 맞다.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뭐 쾰른이 홈이라 좀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아우크도 원정에서 3득점 한 적도 있고, 무득점 한 적이 아우크가 없어요.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챔피언십은 원래는 챔피언십만 먼저 공개를 하고 아예 언급을 안 하려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머리가 너무 아파져서 그냥 순서대로 공개를 하다가 뭐 나머지 부분은 구독자 게시판에 전체 공개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밍엄 헐시티 챔피언십 뭐 좋은 경기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버밍엄하고 헐시티는 헐시티가 워낙 오버팀입니다. 지난 셰필드전 빼면은 사실 첫 경기 코번트리 원정 빼고는 다 오버였기 때문에 버밍엄이 그래도 이제 홈에서는 성적이 좋습니다. 무패고 득점이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2득점 한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헐시티를 믿는 거죠. 실점을 많이 하든 득점을 많이 하든 오버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버밍엄 승은 솔직히 배당이 별로 안 나옵니다. 이렇게 보고 찰튼 셰필드 웬즈도 뭔가 좀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요거 사실 오버를 보지만 좋아 보이는 오버는 아닙니다. 승패가 좀 애매하다. 제 입장에선. 그리고 셰필드가 은근히 원정에서 득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버를 보는 겁니다. 찰튼도 홈에서 뭐 다득점한 경우들이 있고 하다 보니 3대1, 3대0 그래서 오버를 보고 넘어가겠다. 자, 그 다음 코번트리하고 블랙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오늘 어찌 보면 챔피언십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경기 변수란 항상 존재하는데 코번트리의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챔피언십에서. 그러니까 리그 1위는 아닌데 오늘 이기면 1위 탈환이거든요. 5승 3무로 유일하게 무패팀이고 득점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2위 득점이 한 16골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혼자 27골 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실점이 뭐 두 자릿수도 아니고 득실이 압도적으로 좋고 무패팀이고 그렇다고 상대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이제 공격의 결장이 한 명 있긴 합니다만은 워낙 득점이 여러 선수가 나눠서 놓고 있기 때문에 블랙번의 득점력으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블랙번 요새 잘하냐? 찰튼한테도 원정에서 0대3으로 지는데 코번트리 승 마행까지 보고 요건 오버까지 같이 봅니다. 이 오버는 왜 보냐? 만에 하나 경기란 모르죠. 코번트리가 지는 경우까지 생각한 겁니다. 5번은 이제 많은 게 포함되어 있다. 코번트리의 다득점 승리 지난번처럼 이제 뭐 원정이긴 하지만 4대0 5대0 최근에 홈에서 3대0으로도 이겼고 뭐 그렇게 이겨서 오버가 나든 갑자기 뭐 퇴장을 당해서 잘 이기다가 비기든 다득점으로 그 말도 안 되게 블랙번이 원정에서 잡든 그 오버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확률로 치면 코번트리 승이 가장 맞고 고배당 노릴 거면 마엔 뭔가 좀 난 변수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은 차라리 오버를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노리치 브리스톨은 노리치가 홈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너뜁니다. 따로 언급은 안 할게요.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와포드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셰필드 유나이티드 조심해야 된다. 여전히 꼴찌입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옥스퍼드 원정을 잡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홈에서는 4전 전패고 와포드가 오히려 최근 3경기 무패로 좋긴 한데 와포드도 원정 성적이 좋진 않아요. 아직 승리가 없기 때문에 셰필드가 갑자기 지난번 옥스퍼드 원정처럼 첫 승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셰필드는 조심해야 된다. 너무 많이 졌다고 해서 반대쪽으로 가다가는 지난번 옥스퍼드전처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패스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스토크 딱 브라이튼까지만 공개를 합니다. 거의 한 딱 반 경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구독자 게시판에 올라가니까 참고하시고 조합에도 같이 다 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 들으면 대충 어떻게 가는지는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토크 렉섬은
당연히 이제 스토커가 홈이고 순위 차이도 꽤 많이 나거든요. 왜냐면 스토커의 순위를 봤을 때 지금 5위입니다. 근데 렉섬이 18인데 지금 EPL도 그렇고 뭐 리그왕도 그렇고 뭐 모르겠어요. 라리가도 그렇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뭐 한 팀이 너무 독주하고 2위하고 갭 차이가 좀 크다 이게 아니고 지금 그 1, 2, 3, 4, 5, 6위가 불과 뭐 많아야 6점 차고 뭐 적은 경우는 5점, 뭐 2점 이렇게 차이 나고 챔피언십도 렉섬도 지금 스토크하고 5점 차입니다. 순위가 5위하고 18이라서 너무 차이 나는데 하시겠지만 불과 2경기 차이에요. 2경기. 아주 하위권인 아까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 뭐 셰필드 웬즈 뭐 이런 팀들은 좀 빡셀 수 있는데 10점 정도면은 충분히 따라갈 만한 스코어고 뭐 12점만 지금 갖고 있는 팀들이 6개나 되고 뭐 13, 14 바로 위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위가 이제 변동될 수 있다. 그래서 순위는 너무 생각하지 말고 렉섬이 18임에도 불구하고 득점력이 스토커보다 좋습니다. 실점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렉섬이 최근 행보를 보면은 5경기 2승 3무 원정 4경기 연속 무패 중 그렇다고 득점이 적냐? 최근 4경기 중에 3경기가 멀티골 이상. 스토커도 물론 3경기 연속 무패긴 한데 무패 흐름은 렉섬이 더 좋습니다. 다만 이제 스토크가 리그에서 어쨌든 홈에서 브로미치전 빼고는 진 적이 없고 홈에선. 근데 렉섬도 보면 최근에 뭐 레스터 원정도 비기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무승부 봐야 된다 봅니다. 배당 대비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렇다고 뭐 렉섬 프랭 갈 정도는 아니고 무찌고 넘어가겠다. 지금 보더라도 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지금 조합을 빨리 못 짠 게 무를 어떻게 가야 되냐.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리그 같은 경우 뭐 일부러 챔피언십만 묶어서 3무를 갈지 아니면 순서대로 묶어 갈지 지금 그게 너무 고민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2무씩 한 4-5개를 간 적이 있거든요. 갈만하다는 주의긴 합니다. 제 입장에서. 왜냐면 무승부 배당이 높고 오늘은 승패보다 무가 더 많이 보이는 상황이면은 굳이 막 승패를 나눠서 가기보단 어차피 배당 높은 거 금액 좀 낮춰서 어떻게든 무 하나 걸려라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저기서 추려서 이제 뺐는데 내가 간 무승부가 적중이 안 되고 안 간 게 적중되면은 되게 아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이제 무승부를 봤을 때는 쳐내지 못한다. 승패는 쳐낼 수 있습니다. 왜냐? 예를 들면 그거죠. 어제 파리처럼 파리가 이길 확률이 높지만 승을 안 보고 스트라스 3.5 프렌을 본 이유는 A매치 경기 이후기도 하고 배당 대비 별로 메리트가 없어서예요. 그런 건 쳐낼 수 있는데 무승부는 배당들이 다 높고 뭐 어느 게 특정이 계속 떨어지지 않는 한 배당들이 대충 비슷하기 때문에 뭘 가도 배당 차이가 없어서 쉽게 이제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웬만하면 가려고 합니다. 무 보면. 그래서 무승부를 보는 거를 너무 많이 보면 또 좋진 않아요. 근데 억지로 보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보이기 때문에 저기서 쳐낼 건 쳐낼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뭐 좀 애매했던 뭐 피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이덴하임이나 브레멘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들은 뭐 설명을 듣고 참고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 다음 이제 쭉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스토크 렉섬 무승부 받고 그 다음 이제 브로미치하고 프레스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벌써 2연속 무승부죠. 무가 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다 승패로 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미치도 홈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배가 적어서 그렇지 무가 좀 많고 프레스턴도 워낙 성적이 좋은 팀이고 최근에 이제 5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2승 3무.
원정에서 이제 포츠머스전만 졌는데 브로미치가 이제 홈이라고 해서 저 정도의 배당을 갈 이유는 없다. 1.6. 득점은 프레스턴이 더 좋거든요. 그렇다고 웨스트 브로미치가 홈에서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둘 다 결장이 크게 한두 명 빼고는 없는 상황이라서 무 보겠습니다. 무. 그러니까 프렌 안 보는 이유는 프렌도 배당 대비 별로라서 그런 거예요. 프레스턴이 더 확실히 좋았으면 프렌을 받겠죠. 아예 무를 안 보고. 요 더비카운처럼. 오히려 더비카운은 더비카운으로 배당이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 브라이튼하고 뉴캐슬 가도록 할게요. 자, 상성이 뉴캐슬 상대로 좋더라고, 브라이튼이. 그래서 이 지금 멤버적으로 보면 뉴캐슬이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브라이튼이 지금 승패도 같고 승점도 같고 득실 차이도 얼마 안 나고, 브라이튼이 홈에 무패, 뉴캐슬은 원정 무패인데 3무거든요. 뉴캐슬이 결장자가 훨씬 조금 더 브라이튼보다는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들, 특히 미토마 같은 경우도 지금 애매하거든요. 발목 부상이 좀 의심이 돼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뉴캐슬이 좀 더 좋을 수는 있는데, 브라이튼도 최근에 첼시 원정도 운이 따라줘서 이겼고, 리그로 치면은 그래도 3경기, 홈에서는 아직 패배가 없기 때문에 뉴캐슬도 다음 챔스 일정도 있겠다. A매치 이후기 때문에 뉴캐슬도 원정에서는 3무라서 3연속 무승부입니다. 3연속 무승부. 자, 번리 리즈는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갑니다. 자, 아직도 많이 남았죠. 자, 번리 리즈는 패스합니다. 왜냐? 얘네가 이제 애매하더라고, 둘 다. 둘 다 순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어느 쪽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언오버 가기도 애매하고, 다 좀 애매해요. 압도적으로 오버가 많든 언더가 적든 이래야 되는데, 초반에는 언더였다가 리즈도 최근에는 오버 추세고, 번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버립니다. 버리고 넘어갈게요. 이런 경기. 자, 크리스탈 본머스. 이 경기도 보면은 지금의 흐름은 둘 다 랭킹이 좀 높아요. 본머스 같은 경우는 4위입니다. 아스널, 리버풀, 토트넘 다음.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죠. 승점. EPL도 원래라면은 지금 물론 7경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1위부터 지금 5위까지가 단 한 경기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늘 크리스탈, 첼시, 에버튼도 12점, 11점. 그리고 의외로 상위권에 있는 지금 본머스.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어느 한쪽이 7전 전승을 해서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머스도 이기고 아스날이 리버풀이나 다 못 이긴다면 1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 경기로 인해서. 그리고 크리스탈도 마찬가지로 이기면 바로 이제 1위 코앞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크리스탈이 득점이 아주 높진 않잖아요. 득점이 한 자릿수고, 본머스가 득점이 더 높긴 하지만 실점이 많아서 득실은 결국 크리스탈이 앞서는데, 이 본머스의 최근 성적 너무 좋다. 최근 5경기 무패입니다. 3승 2무. 뉴캐슬하고 풀럼 경기도 있지만 토트넘 원정도 잡았죠. 리버풀전도 질 때 생각해보면 그때 아마 2대2까지 쫓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본머스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빡세다. 크리스탈 입장에선. 결장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크리스탈도 이제 출혈이 좀 있었잖아요. 에제도 가고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로 하려니까 좀 빡센데, 그래도 크리스탈이 지난 에버튼전 이제 역전패 당한 것 빼고는 패배가 없습니다. 얘네 이제 컨퍼런스를 병행해야 되는 그거 말고는 본머스한테 이제 밀릴 게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마찬가지로 본머스 흐름이 좋긴 하지만
크리스탈도 웬만해선 잘 안 지기 때문에 무승부를 본다. 이러면 4연속 무승부죠. 오늘 무승부만 지금 뭐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대로 나와주면 좋겠죠. 뭐 다는 못 맞아도. 근데 이제 가장 최악의 경우 그겁니다. 아예 그냥 다 틀리면 아쉽지라도 않은데 여기저기 하나씩 맞을 때가 이제 멘탈이 나가거든요. 틀릴 거면 두 군데에서 다 틀리고 한 군데는 맞아야 되는데 여기 하나 맞고 여기 하나 맞고. 그래서 만약에 뭐 10개의 무승부를 봤는데 하나씩 맞아서 5개 맞았다. 그러면 이제 멘탈 나가는 거죠. 차라리 8개 틀리고 2개를 맞아도 묶어간 게 맞으면 하나라도 적중을 하지만 여기저기 하나씩 맞는 것만큼 멘탈이 나가는 게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갈지 확률이 높은 거 위주로 갈지가 고민인 거예요. 근데 사실 확률이 높다고 해서 그게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입니다. 자, 맨시티 에버튼 갈게요. 맨시티 승보입니다. 에버튼이 생각보다 잘하는데 제가 분석했을 때는 그 조항이 있더라고. 그릴리시가 임대를 가면서 맨시티전엔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팀 내 어시가 4개로 가장 많거든요. 에버튼 가서 잘해주고 있는데 그릴리시가 빠지는 건 좀 크다 봅니다. 그리고 맨시티도 부상이 있긴 한데 아마 로드리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마rum씨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한데 일단 못 나올 거로 생각해도 뭐 홀란드만 너무 골을 많이 넣고 있어서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맨시티 승 봅니다. 홈이라서. 에버튼이 맨시티 잡기에는 좀 빡세지 않나. 왜냐면 요새 맨시티가 그래도 나름 무패를 좀 길게 하고 있거든요. 7경기 뭐 5승 2무면 그리고 모나코전 좀 아쉽게 비겼지만 챔스 뭐 나폴리도 잡고 비아레알 원정 떠나는데 뭐 쉽진 않겠죠. 그래도 리그로 봤을 때는 뭐 번리도 5대1 그리고 아스날 원정도 선제골도 넣었던 거 생각하면 그래도 생각보다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 그때 토트넘하고 브라이튼한테 역전당하면서 연패당할 때만 해도 진짜 뭐 맨시티 입장에서는 좀 암울했거든요. 홈이면 모르겠어요. 홈이면 좀 빡셀 수 있는데 원정이라서 저는 맨시티 승. 마행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썬더랜드 울버햄튼은 건너뜁니다. 왜냐면 이 울버햄튼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요주의 팀이죠. 왜냐면 아까 어디였지? 셰필드 유나이티드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닌데 일단 꼴찌거든요. 울버햄튼. 근데 최근 성적 보면은 꼴찌 같지 않은 그런 성적. 토트넘 원정 비겼죠. 브라이튼전 비겼죠. 둘 다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리그컵도 에버튼을 잡고 원정에서 졌던 경기들 보면 다 한 골 차였고 사실 못한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고 썬더랜드가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승점은 2점밖에 안 됩니다. 울버햄튼이. 근데 아직 유일하게 1승이 없기 때문에 오늘 썬더랜드 상대로 1승할 수도 있습니다. 썬더랜드도 득점이 많진 않아서 다만 홈에서 아직 패배가 없는 썬더랜드. 그래서 원래 흐름대로 가면 썬더랜드 가야 되는데 울버햄튼이라 찝찝하다. 그래서 패스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바르샤 지로나 가도록 할게요. 바르샤 승 봅니다. 근데 원래 바르샤 경기는 승 기분으로 보고 1마인 갈지 2마인을 갈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반 승밖에 못 보는 이유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배당 대비 갈 이유는 없긴 해요. 바르샤 경기. 뭐 바르샤가 지금 뭐 레알하고 1위 경쟁, 뭐 밑에서는 비아레알, 베티스 막 쫓아오죠. 지로나가 그렇다고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죠. 누가 봐도 바르샤 승인데 뭐 홈에서 3승 무패고. 근데 마엔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로나도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수비랑 이제 공격에 뭐 퇴장이 있더라고. 2명이나. 그리고 부상들도 몇 명 있고. 근데 바르샤가 더 심각합니다. 일단 뭐 키퍼부터 시작해서 서브가 뛰고 있긴 하지만 공격에 레반도프스키도 그때 그 A매치 때 부상을 당해서 기존의 하피냐 그리고 페란토레스, 다니올무, 가비 지금 부상에서 회복한 거는 야말 정도밖에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야말이 돌아와서 레시포드도 있고 이길 것 같긴 해. 홈이기도 하고. 근데 왜 일반승밖에 못 보냐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유독 바르샤가 지로나한테 그렇게 압도적으로 좋지 못해요. 성적이. 최근에 친선전 제외하고 홈 경기만 보면 18년도 2대2로 비겼고 23년도 0대0으로 비기고 또 23년 12월에 2대4로 지고 최근에 4대1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오히려 밀렸던 거예요. 그 지로나한테. 그렇다고 바르샤가 원정에서 그럼 지로나를 때려잡았냐? 최근엔 연승 중이죠. 근데 24년 5월에 지로나 원정 가서 또 2대4로 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많이 이기긴 했지만 유독 지로나 만나면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부상자 많은데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일반승 보지만 마인을 못 볼 거면은 일반승도 안 가는 게 맞다. 어제 파리가 비긴 것처럼 오히려 지로나 3.5 프레임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스트라스하고 지로나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파리가 결장자가 있었지만 스트라스 3.5 프렌을 봤던 이유는 스트라스가 요새 득점도 좋고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로나는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죠. 그렇다고 결장자가 뭐 파리 스트라스처럼 스트라스가 훨씬 좋은 입장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로나도 퇴장이 2명이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몇 부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 뭐 3.5 프렌이 좋을 수는 있지만 뭐 굳이 추천드리진 않는다. 그냥 바르샤 승보다 배당이 살짝 더 높을 뿐이지 갈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르샤 경기는 뭐 일반승 보긴 하는데 갈지 말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만약에 야말까지 부상이었으면은 아예 그냥 배제를 했을 텐데 그래도 야말이 나오고 하니까 지로나도 뭐 2명 퇴장에 뭐 부상들 좀 있고 하면은 상성만 조금 걸릴 뿐이지 그래도 바르샤 이기지 않을까. 하지만 빌바오전도 비겼고 근데 요새 빌바오가 막 그닥 잘하는 느낌이 아니라서 빌바오전을 선제골 넣고 비겼다고는 하지만 그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 비아레알한테 0대5로 털렸거든요. 그런 거 보면 부상이 많아도 뭐 바르샤가 이길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일단 일반 승만 봅니다. 마엔 접근하기가 좀 빡세긴 해요. 갑자기 뭐 야말이 부상 중에 돌아왔다가 뭐 얼마나 잘할지도 모르겠고 추천드릴 경기는 아니다. 나머지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자, 네이메언 트벤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득점 봅니다. 다득점. 네이메언이 트벤트하고 비교했을 때 앞서는 게 있더라고요. 승점은 같습니다. 승패도 같고. 근데 PSV가 이제 25골로 리그 1위 득점. 그 다음이 네이메언입니다. 22골. 20점대의 득점은 이 두 팀밖에 없다. 더군다나 홈에서 13골 넣고 있어서 홈에서의 득점력은 가장 많습니다. PSV가 이제 12골이니까. 근데 트벤테도 보면은 최근에 뭐 5대1 원정, 최근 3대2, 2대1, 뭐 그전에 2대2 무승부도 있었고. 네이면도 PSV전 3득점 했지만 5실점 한 거 생각하면 그냥 이거 다득점 보면 돼요. 그냥 오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3.5라도. 니스 리옹 가도록 할게요. 리옹 프렘 봅니다. 왜냐면 리옹이 저번에 이제 역전패 당했더라고. 그 어디였지? 툴루즈였나? 선제골 놓고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 전에 성적 보면은 뭐 실점도 적고 스타들은 진 것도 이제 퇴장 이후에 이제 그 영향이 좀 커서 그런데 리옹이 유로파에서도 실점이 없는 상황인데 툴루즈한테 진 건 좀 오바였다. 그렇게 보고 릴 원정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니스가 최근에 실점이 좀 꾸준하거든요. 얘네도 이제 유로파를 병행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로파를 뭐 포기할 수도 있긴 하죠. 뭐 리그를 더 신경 써서. 근데 최근에 실점률로 봤을 때는 뭐 리옹이 최소 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해서 리옹 프렌을 본 겁니다. 넘어가고 토리노 나폴리. 요게 살짝 좀 불안하기도 한데 나폴리가 지금 1위인데 조금 빡세 보이긴 해요. 여기도 보면은 로마랑 승점이 같고 득실에서 앞서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리그들이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 없어요. 얼마든지 이제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더 재밌는 것 같고 토리노가 5득점밖에 안 됩니다. 득점이 너무 저조해요. 특히 홈에서 무득점. 하지만 A매치 이후라는 점. 나폴리가 부상이 로버트가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데브라이너도 상당히 잘해주고 근데 제노아전 보면은 역전승을 했거든요. 전반에 선제골을 내주고 그리고 원정에서도 보면 사스올로전 빼면은 사실 다 실점이 있었고 토리노가 이제 예전만큼 홈에서 잘해주면은 나폴리 입장에서는 좀 빡센데 토리노도 요새 보면은 피오렌티나 아탈란타전 득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컵 대회만 골이 있었거든요. 홈에서. 뭐 최근에 라치오 원정을 3대3으로 이제 비기긴 했는데 나폴리는 좀 빡세지 않을까. 그래도 나폴리가 지지 않는 선에서 갈 것 같다. 나폴리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풀럼 아스날. 건너뜁니다. 이 경기. 원정 배당이 별로입니다. 아스날 1.3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승부식에선 갈 이유가 없다. 뭐 아스날이 최근에 뭐 리버풀전 이후에 뭐 7경기 무패 6승 1무 뭐 실점도 거의 안 하고 근데 풀럼도 보면 홈에서 무패예요. 무패. 최근 원정에서 연패를 당해서 그렇지 홈에서만큼은 무패기도 하고 또 아스날은 챔스를 병행하다 보니 다음 AT전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풀럼은 그딴 거 없습니다. 리그컵하고 리그만 신경 쓰면 되고 그리고 아스널이 부상이 좀 있잖아요. 물론 풀럼도 보면은 공격에 뭐 무니즈, 뭐 히메네스도 좀 애매하고 뭐 미드필더도 이제 부상이 있고 수비 쪽도 있고 한데 아스널도 보면 뭐 마두에케, 뭐 웨데가르드, 뭐 하베르츠나 제스스는 거의 아예 경기를 하베르츠도 한 경기 뛰었나? 그래서 뭐 사카도 있고 뭐 마르티넬리 뭐 멤버적으로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풀럼도 원정이 쉽진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배당 대비 저거 아스널은 갈 이유가 없다. 해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만 이벤트 중 공지 참고 그 전에 공지를 참고하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비아레알 베티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 잘합니다. 베티스도 잘해요. 둘 다 성적이 너무 좋다. 3, 4위. 득실도 한 골차. 승점도 한 점차. 비아레알이 4전 전승 홈에서. 베티스 원정 1승 3무. 홈 무패. 원정 무패. 근데 이제 비아레알은 수비 퇴장. 뭐 그리고 부상도 있고 공격에 이제 미카우타제도 부상 여부 때문에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 비아레알하고 비교했을 때 베티스가 일단 비아레알은 챔스, 베티스는 유로파. 둘 다 뭐 성적이 아직까지는 뭐 그닥 나쁘진 않는데 맨시티를 만납니다. 비아레알. 그리고 베티스는 행크 원정을 가고. 근데 요새 베티스 보면은 워낙 잘해요. 진 경기가 이제 빌바오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비아레알도 보면은
패배는 더 많긴 해요. 베티스보다. 근데 그 3패 중에 토트넘 원정이 있고 레알 이제 AT 원정이 있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둘 다 이제 성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비아레알이 홈에서 아직 패배는 없긴 하지만 빌바오나 오사수나 다 한 골 차였고 최근에 또 뭐 퇴장도 있었고 뭐 실점도 하고 특히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도 득점이 좋기 때문에 무승부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무가 안 나온다면 오버 보는 게 맞다. 다득점 상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무승부만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넨 도르트문트 어렵다. 결론은 어렵다. 배당 대비 미넨 승은 별로다. 미넨이 아무리 지금 그 클럽 월드컵 이후에 리옹전부터 프랑크까지 13연승을 하고 있지만 무조타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경기도 한 골을 넣은 경기가 없어요. 일단 두 골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두 골이 가장 적은 게 뭐 그 슈퍼컵이었나 뭐 그 어디였나 슈투트하고 그 이후에는 두 골조차 없습니다. 기본 세 골. 많을 땐 뭐 5골, 6골까지 넣기 때문에 당연히 오버 봐야겠죠. 근데 일단 홈에서 실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넨 15골의 무실점. 도르트문트도 보면은 4승 2무로 무패예요. 득점이 2배 차이 나서 그렇지 실점도 4실점으로 미넨만큼이나 실점이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결장이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도르트문트 미넨도 마찬가지고 크게 봤을 때 이러면 전 차라리 미넨이 아무리 득점이 높고 뭐 한들 미넨도 실점이 적고 도르트문트도 실점이 적으면 뭐 다득점 뭐 보통 미넨 홈에서는 다득점이 많이 났었는데 비길 가능성도 생각을 한다면은 전 차라리 언더 보는 게 맞지 않나. 3.5 기준. 갈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그냥 재밌게 구경할 정도의 경기지 뭐 어느 쪽이 우세하다. 물론 홈이라서 미넨이 좀 더 좋긴 한데 도르트문트 생각보다 요새 흐름이 너무 좋긴 해요. 뭐 유벤한테 4실점 했지만 4득점 했고 최근 빌바오전도 4대1로 이겼고 장크트 3실점 한 거 좀 클 수 있습니다. 근데 미넨도 홈에서 실점을 안 해서 그렇지 원정에서도 실점 많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근소하게 우세로 보는 거지 뭐 압도적으로 뭐 미넨이 무조건 이긴다 라고 보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봅니다. 언더. 자, PSV 고어헤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이유 딱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배당 보시면 1.14밖에 안 됩니다. 근데 확실히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고어헤드하고 지난 컵대회에 선제골을 내주고 역전을 해서 2대1로 이겼고 오버가 많기 때문에 그럼 오버 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3.5 기준이라 뭔가 살짝 애매합니다. 그리고 오버가 더 좋아 보였으면 갔겠죠. 뭐 배당이 더 좋았거나 보통 이제 3.5 줄 때 아까 네이메언 트벤테가 2배가 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PSV 3.5는 언더가 2배가 넘고 오버가 1.5가 안 돼요. 근데 오버도 확률이 높긴 하지만 애매한데 배당도 엄청 낮은데 갈 이유가 없다 제 입장에선. 그래서 패스합니다. 오버 배당이 만약에 2배였으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언더가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패스하자. 그래서 건너뜁니다. 위트레이트 폴랜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트의 배당은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 위트가 뭐 압도적으로 홈 성적이 좋아서 막 이길 것 같다 이게 아니고 최근 6경기 승리가 없는데 얘는 유로파까지 병행하다 보니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폴랜담 입장에서는 물론 얘네도 원정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유로파 그런 컵대회가 없잖아요. 리그행만 신경 쓸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거는 아무리 이길 확률이 높아도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리그 계속 그 진행 중이었으면 모르겠는데 A매치를 갔다 오고 난 이후, 물론 이제 A매치에 뽑히지 않은 선수들이 있을 수는 있죠. 뭐 아예 한 명도 차출이 안 되거나. 그래도 그 텀이 있잖아요. 텀이. 흐름이 한번 끊겼기 때문에 굳이 갈 이유 없다. 앙제 모나코. 이 경기 또한 갈 이유를 모르겠다. 왜냐면 모나코가 당연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모나코도 냉정하게 원정 보면은 실점이 좀 꾸준해요. 무실점 경기가 없고 최근에 이제 다득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홈이었을 경우에는 실점을 많이 해도 득점력이 워낙 좋아서 그랬지만 원정은 좀 다릅니다. 하필 또 다음 경기 토트넘하고 챔스 일정도 있고, 앙제가 최근에 이제 3경기 연속 득점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파리라든가 뭐 스타드렌 그리고 리옹까지 다 언더였던 이유가 실점이 적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모나코는 원정이고 일정도 좋지 않고 A매치 이후고 배당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서 굳이 갈 이유가 없었다, 제 입장에선. 그러다가 앙제가 좀만 잘해가지고 비볐을 경우에는 뭐 무가 뜰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경기였다 해서 저는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 포츠머스 가도록 할게요. 레스터도 3위고 포츠머스보다 순위가 높은데 배당 대비 메리트를 못 찾겠다. 최근 뭐 7경기가 무패긴 한데 그 중에 4번을 비겼고, 최근에 이제 뭐 홈에서는 득점력이 조금 저조해요. 지난 스완지전 3득점을 했지만, 그리고 포츠머스가 의외로 패배가 원정 딱 한 경기입니다. 입스위치전. 얘네도 이제 오히려 홈보다 어찌 보면 원정에서 더 많이 안 졌기 때문에 배당 대비 좀 별로다. 레스터가 이길 수는 있지만 레스터 승무 봅니다. 승무. 완전 패스는 아니고. 요건 하나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무패 흐름이 레스터가 더 좋기 때문에 승을 보지만 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자, 그다음 로마하고 인테를 가도록 할게요. 자, 인테르는 이제 튀랑이 결장이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막 큰 결장은 없는데 일단 로마가 2위입니다. 인테르가 4위. 승점이 3점 차인데 상성은 일단은 로마 상대로 인테르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로마 원정에서도 이제 4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뭔가 이번 경기는 뭐 유로파 일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인테르도 이제 뭐 챔스에서 성적이 워낙 좋고 뭐 위니옹 원정을 가야 되는데 요새 너무 잘하긴 해요. 아약스 원정 2대0부터 시작해서 크레모네까지 이제 5연승 중인데 A매치 이후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유벤투스한테 4실점한 것도 있고, 로마 정도를 상대하려면 뭐 다른 게 쉽게 이겼던 칼리알리나 뭐 아약스보다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마도 또 요새 3연승으로 워낙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은근히 실점이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건 무승부 봐야죠. 네임드 있는 팀들끼리. 그래서 아까 얘기한 무승부 순서대로 갈 거냐. 네임드 있는 팀들 아까 있었잖아요. 뭐 위로 가면은 어디였지? 브라이튼 뉴캐슬 정도. 뭐 이 정도. 뭐 피사 아니면 뭐 어디 갔냐, 뭐 하이덴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밑에 있는 뭐 아약스 알크마르도 그렇고. 자, AT 오사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AT 승부입니다. 요거 1마인까지 볼게요. 1마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사수나가 못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근데 홈에선 무패지만 원정에선 전패인 팀이고, 레알전 1실점으로 되게 상당히 잘했다고는 하지만 AT가 퇴장이 있긴 한데 이 홈에서 압도적으로 좋아요. 압도적으로. 득점도 2배 차이고 실점이 많기는 하지만 홈에서 무패고, 퇴장이 있지만 수비였고, 오사수나도 그렇다고 결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공격이랑 수비의 결장이 한 명씩 있고, 특히 최근에 홈에서의 득점력
너무 세요 AT가. 뭐 라요 2실점했지만 3득점, 레알 마드리드 5득점, 프랑크 챔스전도 5득점 해서 원정의 AT면은 사실 갈 이유가 없거든요. AT가 원정에서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홈은 다르다. 최근 4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승의 마행까지 보겠습니다. 아스널 원정을 준비해야 되긴 하는데 어차피 그리즈만이 지금 계속 교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즈만 선발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리즈만을 이제 뭐 챔스 쪽에 활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리그 성적이 얼마 차이 안 나는 상황에서는 좀 쫓아가야 되지 않나. AT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1위하고 8점 차기 때문에. 승마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아약스 알크마르 또 나왔네요. 네임드 있는 팀들끼리 무조건적으로 뭐 비슷하다고 해서 무승부를 보는 건 아니고 아약스가 최근에 이제 홈에서 그 무패긴 한데 뭐 브레다전도 역전승이었고 뭐 헤라클레스나 텔스타도 겨우 마엔을 했던 경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아약스가 지금 페노르트랑 그 이 두 팀이 무패인데 알크마르도 4승 3무 1패입니다. 뭐 홈에서 4승 무패라서 그렇긴 하지만 알크마르도 공격에 한 명 결장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노려볼 만하다. 여기는 이제 컨퍼런스에 크게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난번 0대4로 지는 거 보면서. 그러면 오히려 리그에 신경 쓸 수가 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리그에서도 보면 텔스타한테 한 골을 내주고 뭐 네이메언한테도 1대2로 치고 원정 가서 이런 거 보면 알크마르도 사실 불안해요. 오히려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홈에서 4승 전승을 하고 있는 아약스가 좀 더 나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무승부를 보는데 네임드 있는 팀들이라 또 뭐 물을 보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이제 아약스 쪽이 좀 더 낫다 보여지죠. 근데 이제 왜 무승부를 보느냐? 상성에서 의외로 아약스가 최근에 알크마르 상대로 못 이겼더라고. 4경기 연속 2무 2패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 근데 냉정하게 지금 시즌의 흐름은 아약스 쪽이 좀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애매한 부분들 아무리 네임드끼리 붙는다 하더라도 아약스 승이 좀 뭔가 이제 불편하다 걸린다 하면은 이런 걸 제외할 수도 있다. 무승부에서 저는 일단 무승부 보지만 아마 아약스 승이 걸리기 때문에 제외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경기 어느 보 가야 되는데 3.5라서 애매해요. 2.5면 당연히 갔겠죠. 근데 3.5라서 조금 애매하다. 왜냐면 최근 브레다 2대1 뭐 그 전에 2대0 2대0 그러니까 3.5가 생각보다 골이 많이 초반에 안 나면 좀 빡세더라고. 그렇게 보고 자 이제 브레다 즈볼러 이제 2경기밖에 안 남았죠. 자, 브레다 즈볼러는 패스합니다. 브레다 홈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뭔가 즈볼러도 알크마르 원정도 2대2로 비기거나 원정이 득점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애매하더라고. 오버를 갈까 하다가 그러다 1대1로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 들어서 이건 그냥 패스를 하고 마지막 경기 갈게요. 마르세유 르하브르.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일까지 이제 구독 이벤트 하니까 베비 이제 추천 써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계속 구독권을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해서 구독권 이제 받으시면은 바로 적용을 해서 저 이제 빈 공간 같은 것들은 구독자 게시판에 다 채워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뭐 한 달 동안 그렇게 보셔가지고 참고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마르세유 르하브르 가도록 할게요. 자, 배당은 이제 오히려 이제 르하브르 쪽으로 빠지는데 마르세유가 지금 4연승 중이고 홈에서도 4승 무패인데 그 챔스 포함 실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레알 마드리드 진 거랑 그리고 리옹전 뭐 스타드렌저는 진짜 사실 거의 뭐
말이 안 되는 경기였고 상대방 퇴장이었는데 그걸 못 이겨가지고 원정은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홈은 웬만해선 이겨야 된다 봅니다. 상대가 또 르하브르잖아요. 르하브르가 뭐 최근 3연속 무승부긴 하지만 원정의 득점력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 2경기 무득점 중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뭐 공격에 뭐 부상자가 많다 이것도 아닙니다. 뭐 아민구일이 1명 그리고 트라오레는 너무 이제 경기 수를 많이 못 뛰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까지는 1경기밖에 못 뛰었거든요. 그래서 결장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마르세유 승 1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에서 실점이 적으니까. 해서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제 미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아까 이제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7시 10시 두 타임으로 나눠졌습니다. 아마 마지막 경기라서 7시 경기는 오늘 마감이라서 오늘 가야 되는데 지금 해축도 갈 게 많죠. 무승부가 지금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무승부를 하나라도 더 가기 위해선 미축 7시 내일 오전 7시 경기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방종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괜찮으면 따로 조합을 보내드리든 구독자 게시판에 전체 분석 결과를 올리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7시 거 못 가더라도 내일 10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는 따로 안 올라갑니다. 미축 분석은 뭐 예전부터 올리진 않았으니까 그냥 한 번에 했을 때만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지. 10시 경기 마감이면은 내일 뭐 오전 한 뭐 8시 9시에 하면 되니까 방송을. 근데 이제 조합은 오늘 밤이나 새벽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미리. 조합 같은 경우에 미리 보내놔야 이제 참고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오늘 같이 안 보내면 오전에 가시는 분들이 드물긴 하더라고. 일요일 아침이기도 하고 또 오늘 하고 또 내일 아침에 가기가 좀 빡세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신 분들은 이제 배트맨으로 좀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10시 경기는 갈 거는 확실합니다. 내일 뭐 내일 방송하면 되니까 7시 경기가 아직 미정이다. 그 부분은 방종하고 뭐 일단 해축 먼저 다 마무리를 하고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다면 공지를 올리든가 구독자 게시판에 갑자기 미축 분석 결과가 올라온다 그러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할게요. 오늘 최대한 일부러 보고 왔거든요. 경기 수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대충 패스하는 경기들 최대한 언급을 안 하려 했는데 그래도 왜 이제 넘어가는지 얘기는 해드려야 되니까 하다 보니 1시간이 돼버렸다. 이거 만약에 보고 안 왔잖아요. 그러면 한 2시간 넘게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질문 있나요? 질문? 질문 받을게요. 질문. 없으면 바로 방종합니다. 이제 늦어도 7시 반. 뭐 빠르면 7시 안에 이제 조합을 보내야 되거든요. 8시에 보낸다는 건 뭐 8시 반 경기를 안 간다는 전제하에 이제 그런 거니까 뭐 딱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유튜브도 바로 올려드리고 정 궁금한 게 있으시다 쪽지를 주세요. 쪽지. 자 그러면 방종을 하고 제가 이따 저녁에 뭐 잠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뭐 갑자기 뜬금없이 뭐 미축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서 뭐 9시 넘어서 이제 뭐 10시쯤에 방송을 딱 해서 미축 조합 보냈으니까 뭐 확인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7시 경기를 아마 안 가게 될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아예 개인적으로만 보고 뭐 구독자 게시판에도 안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시간을 보면은 지금 6시거든요. 조합 짜면 뭐 7시 그 구매하러 갔던 뭐 8시 9시 되는데 그 어느 세월에 그 짧은 시간에 또 보내면 2번 사러 가야 되잖아요. 배트맨으로 갈 게 아니면 사실상 구매가 힘들다 이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깔끔하게 내일 10시 경기만 가면 되지 않을까. 10시가 7경기였나? 7시가 8경기인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럴 확률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축은 지금 무승부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금 고민 중이라 그것만 결정되면 뭐 어느 보나 승패는 금방 마무리되는 거니까 해서 빠르면 7시, 늦어도 8시. 근데 8시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7시에서 7시 반 안에 마무리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뭐 추후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뭐 방송 여부나 뭐 미축에 관련해서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